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미국에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 은행 건설사 대재앙이 온다. 미국이 강력한 악재가 터지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부동산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KB보고서와 국토연구원 모두 2023년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둔촌주공 일병을 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둔촌주공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강남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에서 초대형 사고 터졌다. 은행 건설사 대재앙 온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많은 아파트를 왕창 대출을 끼고 올랐을 때 꼭지에서 많이 잡았어요. 지금도 아직 바닥 아닙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대출을 껴서 집을 잡으면 안 돼요. 바로 이 대출이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까요? 자, 올해 집값 하락 전문가 95%, 중개업자 96%가 답했습니다. 뭐라고? 부동산 전망 2023년에 폭락한다. 자, 먼저 세 가지를 볼까요? 전망을 KB금융경영연구소, 두 번째 국토연구원, 그 다음에 반등 시기, 도대체 언제 올라갈 것이냐. 먼저 KB경영연구소 전문가들은 23년 올해 무려 95%가 떨어진다. 그리고 반등을 언제 하냐 물어봤더니 내년이 제일 많았지만 2024년부터 26년 사이로 반등한다. 자, 중개업자들도 거의 중개업 사장님들도 똑같아요. 23년 96% 하락. 그리고 24, 26년 역시 24년이 제일 높긴 했지만 26년 반등. 자, 이 PB들도 2023년 92% 하락, 24, 25, 26년 좀 골고루 여기는 대답을 했어요. 이처럼 올해는 반등하기 어렵고 빨라야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토연구원 볼까요? 지표. 자, 보니까 전국 61.5, 대략 100이 기준이라면 아직도 전국이 61.5, 수도권은 58.7. 정말 심각하죠. 이게 100까지 올라와야 딱 중간인데 이 지표가 모든 지표를 총동원한 거예요. 그 지표를 KREMF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구는 이제 매매 55.5%. 그냥 일반인들은 하락을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55.5%가 하락한다. 전세 50.4%가 하락한다. 자, 국토연구원의 자료는 그래도 KB금융연구소보다는 약간 보수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합도 많아요. 이게 하락이 너무 높아요. 이번엔 중개업소 매매가 69.4%, 전세 64.2%.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하락한다고 답변을 달았죠. 반등 시기도 아주 많습니다. 자, 2023년 올해 뛸 것이다. 올해 바닥치고 뛸 것이다는 10% 이내밖에 안 돼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 다음에 2024년 내년에 뛸 것이다가 40에서 50%. 그 다음에 자, 2020 이제 5년입니다. 이게 4년이라 5년 이후의 반등도 40에서 50%. 즉 내년에 뛴다, 내후년 이후에 뛴다가 거의 40% 나눠먹기 했고요. 올해 뛴다는 10% 이내. 자, 물론 전망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3월달 보니까 하락폭이 줄고는 있어도 이 분위기 갖고는, 이 거래량 갖고는, 또는 이 외적 환경 갖고는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합리, 기준금리 추이, 대출금리 또 오른다. 자, 대출금리 오른다. 기준금리 동결해도 시장금리는 들썩. 자, 이거 잘 보세요. 먼저 2019년 7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빠르게 인하됐죠. 왜? 부양책을 써야 하니까. 자, 미국 2.25, 한국 1.25. 이게 코로나가 정점을 찍으면서 자, 금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기준금리 바닥을 봤더니 미국이 0.25, 0에서 0.25죠. 우리나라 0.75.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오히려 더 내려와 버렸죠. 역전당했죠. 자, 21년 6월 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21년 8월부터 22년 2월 이 사이에 자, 물가가 지나치게 폭등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주 빠르게 인상되죠. 미국은 0.50,
우리나라는 0.75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소폭 인상을 합니다. 이제 23년 자, 올해 1월 달 보자고요. 얼마만큼 뛰었는지. 이때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폭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는 폭발적으로 인상시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자, 미국이 무려 0.50에서 놀라지 마세요. 4.50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자, 23년 1월 달 기준 우리나라 3.50. 자, 벌써 1% 정도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번 달입니다. 이 녹색선 보세요. 자, 물가가 지금 정체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미국은 틀림없이 올라갈 겁니다. 4.75로 올렸잖아요. 2월 달에. 우리나라는 3.50 동결해 버렸어요. 2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3월, 6월까지 보자고요. 미국은 기준금리 3월 달에 대략 0.25만 올려도 5.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금리 격차가 점점 커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아주 유력한 전망이 6월까지 미국은 5.5%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뭐 4%나 4.5가 되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금리 안 올리면 난리 나요. 자, 이 지금 녹색 박스선을 보니까 6월까지는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자,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렸던 예적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왜?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설령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대출 금리. 이게 중요한 거 아니나요?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하반기 나와서 자, 여기 보면 23년 7월 이후라고 했어요. 물가가 이제 내려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준금리 그렇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보합이에요. 보합. 미국 5.5 그대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고점에서 그대로 있겠죠. 원래는 하반기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높은 선을 유지하게 되면 절대 내리지를 못합니다. 자, 이걸 왜 쭉 해드렸고 이 녹색 박스선을 얘기해 주냐면 지금 금리가 폭탄이다 이거예요. 자, 둔촌주공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으려고 미계약을 막으려고 정말 국토부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눈물겨워요. 제가 다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 원리에도 어긋나요. 물론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미계약이 많아지면 뭐 전국 분위기가 더 썰렁해지겠지만 얘 살렸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둔촌주공의 시장이 아닙니다. 전체 모든 자, 금리나 아니면 경제 그리고 정부 정책 뭐 심리 지표 여러 가지가 다 좌지우지 되는 거지 얘 살렸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보자고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총동원했는지 보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얘 때문에 중도금 대출 완화했습니다. 얘 때부터. 두 번째, 분양권 전매를 완화시켜버렸어요. 1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에? 둔촌주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이.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어요. 분양권 전매 완화. 세 번째 보실래요? 실거주 의무도 폐지시켜버렸어요. 자, 얘는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둔촌주공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래놓고 뭐 원희룡 장관 뒤에서 헛소리나 해대고. 여기 보세요. 네 번째. 무순위 줍줍 허용. 이것도 둔촌주공 때문에 줍줍을 허용한 거예요. 무순위를 갖다가. 믿어지세요? 하필이면 타이밍을 다 맞췄어. 또 얘들은 늦게 일부러 무순위를 했고. 80% 지금 미계약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미공개했죠. 떳떳하면 공개해야죠. 뭐 800가구라고 하더니 899가구로 맞췄어요. 그것도.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여튼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미계약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다주택 거주 요건 폐지. 하필이면 이 시점에 다주택자들 거주 요건을 폐지시켰어요. 다주택자들도 다 대출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둔촌주공을 띄우기 위한 결정판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지금 소형 남았잖아요. 이거 잡으라고. 지금 여기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국가 정책이 이 둔촌주공 이 하나에 몰빵을 합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 뉴스 보세요. 결론적으로 6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6번이에요. 하락 장기화. 결국은 아니 둔촌주공도 나중에 많이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고 제가 안 했어요. 많이 뜁니다. 근데 나중에 뭐 5년이든 몇 년이든 지나서 상승장에. 그렇지만 자 아마 강남이나 이런 데가 상당 기간 안 좋을 것 같은데 완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남 전체적인 부동산 변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피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소액 투자 위험한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꾸 투자해라 투자해라 그러는데 이 시점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자,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먼저 미분양, 분양권, 분양. 자기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막 찾아다니더라고. 이거를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이 경매당해 가지고 그 폐가망신도 될 수 있는데 5% 계약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야. 이거 미분양, 분양. 두 번째, 갭투자. 지금은 갭투자 할 때도 아니에요. 더 떨어져야 돼요. 아무 때나 갭투자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가 더 떨어지면 경매당하기 딱 좋은 때예요, 지금이. 그리고 비부동산, 부동산도 아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주택, 주택 아닌 것들,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정리해 볼게요. 자, 미분양, 분양권 금액 1천만 원에서 1억 이 사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미분양 같은 경우 뭐 1,000만 원 정액제로도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는 거야. 환심, 뭐라고 환심 사느냐. 전매 가능하다. 피 붙으면 팔아라. 피나 붙겠어, 이런 것들이. 자, 중도금도 지금 안 내요. 거의 뭐 이자 후불제,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막 꼬셔요. 자, 피해 1에서 3천만 원 벌려다가 놀라지 마세요. 벌어봤자 이거 벌 것 같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손실 볼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X. 두 번째, 갭 투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금액 빌라,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도 안 좋아요. 이 시점에서는 1,000만 원에서 1억 가지고. 빌라 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 개 잡았지만 하나 잡아도 똑같아요. 자, 1,000만 원 갖고 갭 투자 해가지고 신축 빌라 갭 투자해갖고 쫄딱 망해. 환심을 삽니다. 왜? 꼭 이런 말이 붙어요. 실거주가 없어졌다. 갭 투자만 해도 돈 번다. 비과세다. 두 번째, 재개발.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라 결국은 호재로서 많이 뛴다. 역세권이다. 오피스텔 쳐놓고 역세권 아닌 데 있나요? 자, 호재가 넘쳐난다. 이걸로 환심사. 그런데 피해 수천만 원 역시 벌려다가 경매당해갖고 수억 손해볼 수가 있다. 팔리지도 않아요. 세 번째,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비부동산, 비주택, 비아파트. 주로 이걸 분양하는 것도 위험하고 아까처럼 분양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것도 위험해요. 보세요. 비부동산이 뭐냐? 주식, 가상화폐. 왜? 돈이 적고 집도 없다 보니까 집도절도 없고 3천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집도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냥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종목. 폐가 망신하겠죠. 이번에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이딴 거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5천만 원밖에 없어도 기다려서 그래도 아파트 잡으세요.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바닥에서. 전세 끼고라도 지금 말고 바닥에서. 이런 거 잡아갖고 뭐합니까? 오히려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손해볼 텐데.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고. 자,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비아파트예요. 자, 경제위기 신도시. 이게 만나면 집값이 장기간 폭락한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는데 실제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파란 박스 보세요. 또 이렇게 올랐다가 또 파란 박스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요즘은 이게 팍 빠지고 있죠. 파란 박스. 왜 제가 파란 박스를 해주냐면 자, 경제 위기하고 신도시가 만나면 장기간 폭락한다고. 여기 보세요. 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일본발하고 일기 신도시가 만나니까 폭락했네요. 200만 원 건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갔다가 이번에 미국발하고 2기 신도시 엄청났죠. 2기 신도시도 거의 뭐 150만 가구 이상. 자, 어떻습니까? 장기간 폭락하죠. 왜? 물량 때문에 장기간 폭락하는 거야. 3기 신도시가 이제 나오네요, 여기. 자, 코로나발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어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팍 올라갈 그래프입니까? 여기도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게 또 올라간다고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자, 아무튼 코로나와 3기 신도시 진짜 빨리 올라가 봤자 내년에 뛸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번 대폭락 전국 모든 부동산이 위험합니다. 집값 거품 IMF보다도 심각해요. 보세요. 전국적으로. 전국 거품. 이번에는 예전처럼 버블 세븐이나 수도권 일부가 거품이 아니야.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지금 다 위험해요. 왜? 많이 뛰었으니까. 안 뛴 것들은 덜 위험해요. 자, 2년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대폭등했습니다. 거품봉기 22년에 23년 폭등만큼 폭락. 최고 위험한 것 잘 들으세요. 강남이 제일 위험해요. 서울 그리고 지역의 상급지 비싼 것들 버티고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은 뛰지도 않고 폭락만 하니까. 자, 호재 많은 곳들 GTX, 전철, 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얘들이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한다고요. 새 아파트 위험해요. 젊은 층, 영끌, 갭투자 얘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 지금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뭐 일기 신도시 같은데 자, 또 서울도 목동이나 여의도 이런 데 폭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속도도 빠르고 기대감 때문에 너무 뛰었어. 떨어진 게 없으니까 폭락이에요. 자, 모든 종류 아파트 전평형 사상 최고치 거품 최대 폭락. 이번에는 소형도 많이 폭락하잖아요. 왜? 많이 뛰니까. 나홀로 아파트 서울 핵심 중심 다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이에요. 비 아파트 다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해 보세요. 자, 올해 뛴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뛴다. 그리고 25년에 뛴다. 26년에 뛴다.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자 프라이빗 뱅커 PB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24년과 25년 이후로 양분화됐죠. 그런데 자 부동산 전문가는 95%가 하락. 공인중개사 96% 하락. 자 프라이빗 뱅커 92%가 하락. 다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다른 KB에서도 지금 비슷한 자료.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방금 나온 따뜻한 뉴스 5.0에서 5.1로 올랐다가 다행히 4.8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5.0에서 4.8이니까 자 저번 달보다는 0.4가 떨어진 것일지 몰라도 불과 11월 달에 비해서 0.2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횡보예요. 횡보. 이거 보세요. 미국 소비자 물가 횡보했다고 그랬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내려오긴 하겠지만 횡보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경제는 만신창입니다. GDP 1.8 민간 소비 연간 2.8 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그리고 수출 이게 보시면 심각하죠. 특히 1, 2월 달 이 적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집값 하락과 거래량 이게 0인데 0미터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택 매매가 변동률 지금 다 노란색 아닙니까? 22년 이후로는 23년도에도 지금 노란색이고. 그리고 미분양 추이 여기 23년 1월 달 지금 전국에 7만 가구가 넘어섰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6, 700에서 놀다가 1월 달, 2월 달 다행히 1,400대, 1,300대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한 5천을 넘어가야 돼요. 이제 청약 경쟁률 진짜 예전에 2011, 12 이때 1% 2대1 경쟁률이었던 게 지금 3대1로 사실 이때는 다름없어요. 경쟁률이 없습니다. 이렇게 높았다가. 그리고 미분양 보세요. 16만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이제 막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매매가 봤더니 이게 바닥이었어. 12월 달이. 그렇다고 이게 0이야. 0 여기에요. 자 반등 좀 한 걸 가지고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반등 이게 좀 올라오다가 횡보할 것 같아요. 자 전세가도 역시 비슷합니다. 자 이제 폭탄을 껴안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매수와 매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물가와 금리, 전세값과 미분양의 추이, 거래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